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지만 그 여유가 과한 욕심과 불필요한 소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 줄이고 살아야 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참고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쓸데없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레 사회적 관계나 대화의 빈도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나누는 쓸데없는 말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소문, 타인을 험담하는 이야기 등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볍게 흘려보던 이야기들이 노후에선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친구와의 사소한 대화에서 그 사람이 요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라는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죠. 이런 말들이 쌓이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외로움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수 씨는 70대 후반의 할아버지로 늘 친구들과 커피숍에 모여 사는 얘기나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 요즘 이상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친구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낀 그는 별 의도 없이 했던 말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정수 씨의 말 때문에 그날 이후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가 마지막으로 대화한 사람이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이정수 씨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필요하게 한 말 한마디가 친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구나라고 말이죠. 그는 그 후로 말을 아끼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대화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를 준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고 듣는 것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내가 옳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대화는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대화의 양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진정성과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짧은 말로도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도움이 되는 말들로 대화를 채워보세요. 두 번째는 고독과 친구가 되세요. 혼자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는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고독과 친구가 되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잠시의 위안을 줄 수 있을 뿐 진정한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깊은 고독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정은경 씨는 70대 초반의 할머니로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아침을 준비하며 하루의 일정을 짜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자주 가졌지만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싫지? 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은경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로움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구나.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보자. 그날 이후로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책을 읽거나 정원에서 꽃을 돌보는 시간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시간이 점점 더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취미도 발견했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은경 씨는 외로움을 떨쳐내고 고독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고독을 받아들이자 그녀의 일상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고독을 친구로 만들면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 아닌 자신만의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내면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을 버리고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식과 야식을 줄이세요.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식과 야식은 노년기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필요한 에너지 양도 줄어듭니다. 과식이나 야식은 단순히 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식은 위장에 큰 부담을 주며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후 혈액은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과 장으로 집중됩니다. 과식으로 위장이 과도하게 확장되면 이 혈액이 소화계에만 집중될 수 없어 다른 중요한 기관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과체중이 되기 쉽습니다. 과체중은 비만을 초래하고 이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야식은 그 자체로도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은 수면 중에 소화를 하기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밤에 먹은 음식은 활동량이 적은 상태에서 소화되므로 열량이 소비되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며 심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노년기에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과식과 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을 먹고 저녁은 6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허기질 경우 가벼운 스낵을 선택하되 과도한 양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순자 씨 70세는 최근 몇 달간 밤마다 배가 고파서 자주 야식을 먹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자나 라면, 간단한 음료로 배를 채웠지만 점차 늦은 시간까지 먹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속쓰림, 불면증, 과체중이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야식이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제 밤 7시 이후로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고 저녁에는 가벼운 샐러드나 과일로 마무리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 쓰는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세요. 생활 공간을 정리하고 쓸모없는 물건을 처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나중에 쓸지도 몰라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물건들을 쌓아두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인 물건들은 우리의 생활 공간을 좁게 만들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주며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쌓인 물건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운 상태로 남아 있으면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균형 감각이나 근육이 약해져 쉽게 넘어질 수 있으므로 물건이 많을수록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심리학적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지에 따라 느끼는 정신적 안정감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고 이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결국 줄이는 삶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여유와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말을 줄이고 외로움 대신 고독을 친구 삼고 과식과 야식을 줄이며 안 쓰는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조금씩 줄여가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노년의 인생에서 행복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